얼마 전 4분기 아마존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샀던 건 AWS의 성장률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마존이 지금과 같은 온라인 이커머스에 대한 투자와 아마존 생태계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캐시카우였던 AWS에서 큰 돈을 벌었기 때문이었죠.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3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AWS의 성장률이 과거 대비 하락한 게 아니냐. 그리고 1월까지 AWS의 성장률이 10%대라고 하는데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에게 시장 파일을 뺏기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였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AWS의 성장률이 과거 대비 하락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에 비해 저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 점유율도 두 업체 대비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성장에 따라 1위 사업자의 역할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아마존 내에서 AWS의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겁니다. 오늘 시간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3사 클라우드 서버의 차이점과 앞으로 AWS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60% 이상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사의 점유율은 더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클라우드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온라인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각자의 개별적인 서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 개별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렇게 각자의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것을 온프레미스라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보유한 전산실 서버에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는 각자 서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전문적으로 서버를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서비스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클라우드 회사의 서버를 이용하는 거죠. 갈수록 IT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성능이 품질을 좌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온프레미스를 통해 이러한 변화에 맞춰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겠죠. 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서버 구축 비용과 관리를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분위기를 보면 대부분 기업이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열기가 뜨겁다고 해도 전체 IT 지출에서 클라우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아직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죠. 그럼 3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AWS는 운영자 시각에서 설계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시각에서 설계된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는 기업 IT 담당자의 시각에서 설계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AWS는 최초의 컴퓨팅 클라우드는 아니지만 클라우드를 가장 먼저 사업화한 회사입니다. 그만큼 선점 효과도 누리고 있습니다. 운영 엔지니어라면 AWS를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AWS는 네트워크 관리, 세분화된 ID 및 액세스 관리, 기반 하드웨어에 인스턴스를 배치하는 방법을 제어하기 위한 배치 그룹 등 운영 담당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만 딱딱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온프레미스를 다른 업체의 데이터 센터에 증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WS의 강점은 요금 수준과 소비자의 니즈에 따른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안정성 높은 개별 기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는 통합성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구글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중에서 최상의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초기 구글 앱 엔진과 함께 서비스형 플랫폼으로 시작한 만큼 지향점이 명확합니다.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 전통적인 운영팀의 업무를 구글 클라우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몇 개의 강력한 제품이
이 규모에 상관없이 수요가 높고 다른 서비스까지 잘 통합시킵니다. 이 지향점이 뚜렷한 구글의 기술 접근 방식에 동의한다면 사용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방식을 벗어나 다른 것을 만드는 경우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90%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매우 답답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는 어떨까요? 애저의 특징은 윈도우가 갔던 길을 악착같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한 식구를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비판적일 수도 있지만 애저만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IT 부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애저가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다지 나쁜 전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애저는 IT 부서가 회사 내의 주요 부서이고 클라우드 도입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 현재 클라우드 비중이 미미한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겁니다. 최근에는 온프레미스 리소스를 보완하고자 할 때도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고 합니다. 과거에 애저가 윈도우 고객이 클라우드로 가는 길을 도왔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애저가 윈도우 생태계에서 벗어난 기업에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점은 최근에 챗 GPT로 시장을 뜨겁게 만들었던 AI 모델을 클라우드 시스템과 접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가 후발주자로서 AI에 특화된 클라우드로 마케팅을 했다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활용 모델에 있어서는 선두주자가 된 느낌입니다. 이 클라우드 3사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클라우드 회사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 회사의 특성에 맞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3사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사실 큰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이 셋 중에 독보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다는 거죠. 회사의 특성에 맞춰 선호하는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럼 왜 아마존의 점유율이 일부 축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바로 멀티 클라우드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의도적으로 2가지 이상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멀티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클라우드의 장점만을 취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다음 기사에서 전 세계 기업 중 멀티 클라우드를 채택한 곳이 9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추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데이터 주권과 비용 최적화입니다.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비즈니스 민첩성과 혁신, 동종 최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등이 꼽혔습니다. 각 클라우드에는 어느 정도 자신의 특성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함께 사용하면서 특정 분야에서 퍼포먼스가 가장 잘 드러나는 클라우드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직원이 많은 대기업입니다. 이 98%의 숫자도 정규직 500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1인 사업자 등 수많은 소기업들은 멀티 클라우드를 할 이유도 없고 해야 할 니즈도 없습니다. 이런 회사들에게는 AWS가 사용하기 편하고 가성비가 가장 좋은 서비스입니다.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게 쏙 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해결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번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옮기는 것도 일입니다. 하지만 후발주자들은 이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자신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옮기는 건 가격 경쟁 말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저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IT 부서가 큰 회사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분명 대기업과 같은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업체는 3사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AWS는 시장 1위 사업자니까 일단 함께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AWS의 매출 성장률이나 이익률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멀티 클라우드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AWS에 대한 점유율이 높으니까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를 함께 채택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스타트업이나 소기업 등 기존 사용업체들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넘어가는 건 가격 경쟁 말고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새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소기업의 경우에도 가성비가 가장 좋고 처음 시작하기 좋은 AWS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잘 모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나마 실패 확률이 적기 때문이죠. 이 아마존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AWS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하다거나 점유율 격차가 감소하는 경우 시장에서 AWS에 대한 우려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멀티 클라우드 채택에 따른 시장의 변화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선택에 기인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 전반적인 고객수라든지 경쟁력에 있어서는 아마존이 경쟁자 대비 뒤처지고 있는 수치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 자체가 워낙 크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점유율이 큰 시장 플레이어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 강력한 추격자들을 의식해서 아마존에서도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AWS에 대한 우려는 실제 가치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경기 불안정성이 완화되면서 현재의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된다면 1등 플레이어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은 아마존의 핵심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아마존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